시가총액률이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해당 종목에 얼마나 무게감 있게 들어왔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300억 순매수라도 시가총액이 5조 원인 종목과 시가총액이 5천억인 종목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및 기관의 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방식이 보다 정확한 수급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가총액률 관점에서 데이터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 아니라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가총액률이란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관련 영상을 링크해 두겠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 대상은 시가총액 1조 5천억 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부터 237위 가온전선까지입니다. 우선 최근 5거래일,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의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는 탭 중에서 시총률이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을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우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시가총액 상위 순서로 종목들의 데이터를 나열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시총 상위 초대형주들의 등락률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기준으로 외국인 단독으로 가장 많은 순매수가 유입된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외국인은 지난 한 주 운수장비 업종에 속해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을 가장 많이 순매수하였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단독으로 가장 많은 순매도를 기록한 종목의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 동안 기관이 단독으로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한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보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 한 주 동안 운수장비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 동안 기관 단독으로 가장 많은 순매도를 기록한 종목들입니다. 지난 한 주 외국인과 기관은 공통적으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도하였다는 점,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가장 많이 유입된 종목들의 순서인데, 역시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을 비롯한 운수장비 업종의 종목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 가장 많은 순매도를 기록한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을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총률, 그러니까 시가총액률이 가장 높은 종목의 순서입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률은 분모인 시가총액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큰 초대형주들은 시가총액률 관점에서는 그다지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가총액률이 높은 종목과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높은 종목을 완전히 구분하여 분석하기보다는 이 둘을 적절히 조화해서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1조 5천억 이상의 종목들 중에서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저는 수급 여건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 주가 기준이라면 15% 넘게 급등한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주간 단위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가총액률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 즉 절대적인 수급이 기준치를 만족하는 종목들을 체크해야 하는데,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250억 이상 유입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종목들이 지난 한 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 250억 원 이상이 유입된 종목들입니다. 이번에는 이 종목들 중에서 저의 기준 시총률 0.7% 이상인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18종목이 지난 한 주 시가총액률 0.7% 이상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 중에 지난 한 주 동안 1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은 푸른색으로 체크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5거래일 동안의 자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 그리고 시가총액률 15% 미만으로 상승한 상승률까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종목은 오렌지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9종목입니다. 이 29개의 종목들을 시가총액률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나치게 큰 시가총액으로 인해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률이 0.7%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따로 체크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한 주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1,000억 원 이상이 유입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네이버와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보라색으로 체크된 10종목이 지난 한 주 동안 시가총액률은 0.7%에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 1,000억 원 이상이 유입된 대형주들입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1차 관심 종목을 선정할 때는 보라색과 오렌지색으로 된 두 집단, 이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체크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5종목이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절대 수급 그리고 시가총액률, 즉 수급적인 측면에서 저의 기준을 만족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에 향후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차적으로 관심 종목을 선정한 이후에는 최근 250거래일 동안의 수급 자료들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관심 종목을 걸러내는 작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최근 10거래일 동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같은 방식으로 종목들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최근 10거래일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부터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의 첫 번째 조건인 지난 10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이 300억 이상인 종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가총액률이 0.8% 이상인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른색으로 채워진 종목들은 10거래일 기준으로 20% 넘게 급등한 종목들이기에 관심 종목에서 전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나치게 큰 시가총액으로 인해 시총률이 비록 0.8%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10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 1,000억 원 이상 유입된 종목 보라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결국 최근 10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 그리고 시총률 이 두 가지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저의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은 보라색과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22종목입니다. 이들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에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종목들 노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10거래일 동안의 자료에서는 한화오션과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노란색으로 표시한 6종목이 수급적인 측면과 등락률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해서 저의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 달을 의미하는 최근 20거래일 동안의 자료에서도 종목들을 걸러내 보겠습니다. 우선 저의 최소 기준인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 500억 이상을 충족하는 종목은 붉은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률 1% 이상을 만족하는 종목들은 오렌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색으로 표시된 5종목은 최근 20거래일 동안 30% 넘게 급등한 종목들입니다.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큰 시가총액으로 인해 시총률이 비록 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20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 1,500억 이상이 유입된 종목 보라색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결국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 기준을 만족하는 종목은 보라색과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21종목입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에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들 노란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20거래일 동안의 자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절대 수급 그리고 시가총액률 거기에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은 등락률까지 모두 고려해 저의 기준을 충족하는 1차 관심 종목은 네이버와 기아를 포함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6종목입니다. 각각의 종목들의 수급 데이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네이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250거래일,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의 수급과 주가 그래프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검정색 실선은 주가를 의미하고 노란색은 외국인, 보라색은 기관, 그리고 붉은색은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을 의미합니다.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 붉은색 수급 그래프의 방향과 검정색 주가 그래프와의 비교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 1년 동안의 수급 그래프 살펴보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가 최근 들어 반등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표를 보면 최근 10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4,300억가량 유입되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체크한 종목들을 수급과 등락률, 체결 강도와 거래대금, 양봉과 음봉, 그리고 저가와 고가의 상승률 등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을 최소 하루, 그리고 5거래일, 10거래일 등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다각도로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화면에서 보다시피 좋지 못한 수급 여건으로 인해 상승률 또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종목이 최근 들어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인데 여기에 더해 최근 들어 거래대금이 점차 살아나고 있으며 기술적 분석 지표들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간 단위 수급 데이터 살펴보더라도 급등 이후
조정을 받을 때 외국인은 상당 부분 매도하고 나갔지만 조정 이후 다시 상승하는 부분에서 기관이 은밀하게 매집한 물량이 포착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마저 순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 셀트리온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250거래일 기준으로 초반에는 수급이 굉장히 좋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수급 측면에서 바닥을 찍고 최근 들어 완전히 순매수로 전환하였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기관의 수급 주도하에 수급 물량이 계단식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점 체크할 필요 있습니다. 최근 10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5천억 이상 유입되었으며 그 중에 4천억가량은 외국인의 물량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거래대금 및 기술적 지표 역시 긍정적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간 단위 수급 살펴보면 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초반에는 순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간헐적으로 기관이 주간 단위 물량을 매집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략 2달 전쯤에 주간 단위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 5,200억가량이 매집되었고 그 이후 조정을 겪던 주가는 최근 2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순매수에 힘입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규모나 매집 형태 그리고 등락률까지 고려한다면 셀트리온 역시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수급 그래프와 주가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수급 그래프와 주가 그래프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일시적으로 괴리가 생기는 타이밍을 절호의 매수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그래프와 수급 그래프는 결국 만나게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경우 수급적인 조건이나 거래대금 그리고 기술적 지표까지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게 주가 역시 지난 1년 동안 급등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에 메리트를 느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지난 1년 동안 주간 수급 데이터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오테크닉스의 주가와 수급 비교 그래프입니다. 수급 주체별 주간 수급 데이터입니다. 꾸준한 수급 유입을 바탕으로 지난 1년 동안 100% 넘게 급등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일진전기의 수급과 주가 그래프입니다. 일진전기의 수급 주체별 주간 수급 데이터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1년 동안 상승률이 무려 250%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자세히 보면 지난 반년 동안 수급은 상당히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수급 주체별 주간 수급 데이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최근 250거래일 수급과 주가 그래프의 비교입니다. 최근 52주 주간 단위 수급 데이터입니다. 최근 들어 좋지 못했던 수급이 지난 한 주 갑자기 순매수로 전환되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수급 여건 매우 긍정적이지만 역시나 1년 전에 비해 급등해버린 주가는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시가총액 2조 7천억대의 ST팜의 수급과 주가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 규모는 최근 60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 합계 2,339억 원 수준입니다. 수급 주체별 주간 수급 데이터 확인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140위에 해당하는 DB하이텍의 자료입니다. 최근 들어 수급이 호전되고 있는 기아의 자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기아의 수급 주체별 주간 단위 수급 데이터입니다. 매수 주체가 외국인에서 기관 그리고 다시 기관에서 외국인으로 넘어와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HD 현대중공업의 자료입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HD 현대중공업은 수급 그래프와 주가 그래프가 굉장히 일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수급과 주가 그래프 비교입니다. 지난 10여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수급이 최근 들어 바닥을 찍고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거래일 전을 기점으로 여러 지표들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NC소프트의 주간 단위 수급 살펴보면 최근 2달여 동안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였다는 것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3주 동안은 기관 역시 순매수에 가담하며 쌍끌이 순매수를 이룬 종목이라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의 데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률 분석을 통해 1차 관심 종목을 선정한 이후 다시 수급 분석을 통해 2차적인 관심 종목으로 등록할 종목은 화면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네이버와 셀트리온, 그리고 기아와 NC소프트까지 4종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석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분석일 뿐이고 개인적인 관심 종목 선정법이었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수급 데이터를 통해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도 본인만의 투자 기준, 원칙을 만드신 후 종목들을 하나씩 걸러내다 보면 본인의 성향에 들어맞는 종목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상으로 2026년 둘째 주 시가총액률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